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꽃다워야 할 나이에 결혼의 쓴맛을 봐버린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식이면 그저 예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남아선 호사상을 가진 시댁 때문에 고통받았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제가 겪은 고통 위로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음 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돈 걱정에 시달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어요.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간신히 지방 국립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방학 때는 거의 쉬지 못하고 일만 했죠. 그래도 꿋꿋이 버텨 4년 만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스타트업 회사 사장이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솔직히 망설였어요. 제가 과연 그런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본 모습과 시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결혼 3년 만에 남편의 사업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때는 단순히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즈음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사업은 다시금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때문인가 임신 소식에 남편은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더 관심을 보이셨죠. 아들이겠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낳았으니까.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묘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직 성별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임신 초기에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임신한 지 몇 개월이 지나 배가 슬슬 불러올 때쯤 시어머니께서 제 배를 보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저 배 모양을 보니 누가 봐도 딸 배네.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뭐? 딸이라고? 이 며느리가 감히 우리 집에 딸을 들이려 해?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노려보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버님, 아직 성별을 모르는데요. 제가 겨우 이 말을 꺼내자 시아버지는 더욱 화를 내셨어요. 입 닥쳐! 우리 안 사람이 봤으면 틀림없어! 이 망할 년!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제 생활은 지옥이 됐어요. 매일같이 욕설과 비난이 이어졌고 남편마저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며 연락 한 통 없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걱정되기 시작할 때쯤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씨, 죄송한데 남편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네. 남편이 오늘 야근이라고 해서 아직 회사에 있는 줄 알았는데요. 순간 정적이 이어졌고 동료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그 전화 이후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이어서 쉽게 열렸어요. 메시지함에는 김 과장이라는 이름의 연락처와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분명 남자 이름인데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노골적이었죠. 오빠, 오늘 밤에 만나자.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자. 오빠 아내는 의심하지 않아? 눈물이 흘렀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어젯밤 것이었죠. 더 큰 충격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람에게 저를 무능한 아내라고 불렀고 임신한 제 모습을 비하하는 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가 딸일 거라며 절 버리고 새 삶을 꿈꾸는 내용도 있었죠. 우리 아이는 꼭 아들일 거야. 너랑 나의 아들. 이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한 걸까요? 그때 욕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오는 소리에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침대에 누웠죠. 눈물을 참느라 온 몸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접근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척 물었죠. 여보, 어제 늦게 들어왔더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순간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냥 거래처 김 과장이랑 회식이 있었어. 중요한 계약 건이라 길어졌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김 과장이라 남자분이야?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우리 회사 오래된 거래처 담당자야.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젯밤에 전화가 왔길래.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곧 평온을 되찾았죠. 아, 어젯밤에 전화 왔었나? 미안, 술을 좀 마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죠. 그의 설명은 너무나 매끄러웠고 오히려 그 완벽함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모습.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결국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 모든 것이 밝혀졌어요. 김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메시지와 노골적인 사진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거짓말, 그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제게 향하는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것이 이 비밀스러운 관계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남편을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김 과장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더니 곧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내 핸드폰을 몰래 봤어? 그래! 봤어! 그런데 뭐 어쩔 건데? 남편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넌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야. 사생활? 바람 피우는 게 사생활이야? 날 속이고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게?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내가 바람 폈어!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딸을 임신했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라고!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직 아이 성별도 모르는데 무슨 개소리야?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어요. 시댁의 압박,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스트레스, 제가 점점 못생겨져 간다는 등의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말했어요. 이혼하자!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같은 여자랑은 살기 싫어! 남편의 이혼 요구에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혼? 꿈도 꾸지 마! 난 절대 이혼 안 해!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두고 봐! 난 절대 포기 안 해!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악착같이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외도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남편의 핸드폰, 컴퓨터, 심지어 차까지 몰래 확인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더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죠. 난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넌 그저 없는 집 자식일 뿐이야. 내 인생에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참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보, 어디 갔다 왔어? 네가 알 거 없어. 그냥 잘 놀다 왔다고 생각해.
그 여자랑 있었던 거지? 남편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 근데 뭐 어쩔 건데?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계속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자. 더 많은 증거를 모으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그 여자와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일부러 그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믿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임신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아이 때문에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또 다시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넌 대체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뭘 더 바라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이건 우리 가정이야. 난 포기 못해.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돈 때문이면 얼마든지 줄게. 말만 해봐. 얼마면 돼? 1억? 아니면 2억? 네 값어치보다 훨씬 많은 돈일 텐데.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난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우스워.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편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죠. 난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넌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라고. 남편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봐. 난 상관없어. 어차피 넌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너무 아파서 혼자 산부인과로 향했죠. 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진찰 결과 다행히 아기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들. 그동안 남편과 시댁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요. 왜냐고요?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 몰래 친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내팽개쳤지만 이제 제겐 비밀이 생겼으니까요. 또 병원 다녀왔어. 뭐래? 남편이 귀찮다는 듯이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이었어. 이렇게 대답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친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믿으면서요. 이제 제겐 두 가지 비밀이 생겼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과 친자 검사를 했다는 것. 이 비밀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자 검사를 하기로 결심한 건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남편과 시댁이 아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성격을 고려하면 제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말해도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시부모님은 의심이 많으시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의심을 품는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확실히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친자 검사를 받기로 한 거예요. 남편 몰래 검사를 진행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성공했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이 검사 결과는 제 비밀 무기예요.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이 증거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도 계속 모으면서요. 이 모든 게 힘들지만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야겠죠. 친자 확인 결과를 받아들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예상대로 100% 일치.
당연한 결과였지만 막상 보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이용해서 아이를 위한다고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해야 해요. 아이와 저의 미래를 위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종이를 꼭 쥐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했으니까요.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회사 내 내부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된 거죠. 남편은 갑자기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당신, 나 좀 도와줘. 회사가 큰일 났어.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너 좋다는 그년한테 가서 도와달라 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년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했어요. 며칠 뒤 남편의 회사는 생각보다 별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다시 안정기에 들어간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전 오히려 지금이 더 복수하기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해왔던 스타트업이 잘 되어 지금은 판교에 있는 작은 회사 사장으로 있어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에 딸 임신했다고 나를 무시하던 그 자식. 이제는 제대로 보여줄 차례였죠. 저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판교에 있는 회사로 향했어요. 건물 로비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전화했죠. 놀란 목소리로 뭐 하러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저 볼 일 있어서 라고만 대답했어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자식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왔어?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난 차갑게 대꾸했어요.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그 자식은 귀찮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뭔데? 빨리 말해. 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너 이제 끝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 자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야? 너 불륜한 거 회사에 다 퍼뜨릴 거야. 그 김 과장이라는 그년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들, 만나서 했던 사진, 네가 찍어둔 영상 다 가지고 있어. 내부 고발로 회사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사장이 불륜까지 저질렀다. 안 봐도 뻔한 결말이네. 그치? 순간 그 자식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너 설마 그래, 너가 나한테 했던 모든 짓들 이제 갚아줄 거야. 넌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럴까? 벌써 몇몇 사람들한테는 연락했어.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죠. 늦었어. 너가 나한테 했던 모든 짓들 이제 똑같이 돌려받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임신한 아이는 아들이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하지만 넌 영원히 이 아이를 볼 수 없을 거야. 그 말을 듣자 그 자식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싹 가시더라고요. 난 더 이상 말없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러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댁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전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니년이 왜 우리 집에 오냐며 화를 냈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시부모님들 반응이 어찌나 가관이던지. 잘됐다. 딸이나 낳는 년은 필요 없어. 시어머니 말씀에 난 그저 웃음만 지었죠. 그리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시부모님들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가 임신한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증명서예요.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사기치지 마! 너 같은 년이 어떻게 아들을! 뱃속에 있던 딸 지우고 다른 놈 새끼 임신한 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며 화내셨죠. 전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친자 확인 증명서였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시부모님들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것도 위조된 거라며 사기치지 말라고 화를 내셨죠. 좋아요. 믿든 말든 당신들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들어보세요. 그러고는 남편의 불륜 사실, 회사에서 쫓겨날 거란 얘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거짓말 마! 어디서 감히 사기를 치려고!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 너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 이제 해줄게. 하지만 전 그냥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내 인생 몇 년을 날려먹은 대가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잠깐,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 조건을 들어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첫째, 내가 부르는 만큼의 위자료를 줄 것. 둘째, 이혼하고 나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 것.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회사 사람들한테 네 불륜 사실을 알렸다고 한 건 거짓말이야. 넌 계속 회사 다닐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남편의 표정이 놀랍도록 밝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럼 회사는? 그래. 네 회사는 안전해. 이건 내 마지막 선심이야.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혼하고 나면 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해.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이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사 얘기는 그냥 뻥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남편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이혼 서류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우리는 법원에 갔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죠. 판사 앞에 서자 남편과 저는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판사는 우리가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죠. 양측이 합의한 대로 이혼을 승인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위자료 지급 조건과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도 확인됐죠.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어요. 두 분 다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끝이 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죠.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네요. 그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서로에 대한 미련도 원망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죠. 법원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이 끝나고 나니 이제 시댁과의 일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모욕과 수치심을 그냥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시부모가 저를 모욕하고 욕보인 일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증거도 충분했어요. 그동안 녹음해둔 대화들, 문자 메시지들 모두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예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에 소문을 내기로 했어요. 시댁이 사는 동네에 가서 이웃들에게 하나둘씩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 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임신한 몸으로 시부모한테 그런 욕까지 들어가며 지냈대요. 글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시부모님의 악행이 동네방네 퍼져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 일정이 잡혔고 법정에서 만난 시부모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만큼 되돌려 드리는 것뿐이에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결국 제가 승소했고 시댁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죠. 시부모와의 소송도 끝나고 나니 문득 뱃속 아이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잠시 아이를 지울까 하는 고민도 했어요. 전 남편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이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낳을 내 아이니까요.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게 해준 소중한 존재예요. 손을 살며시 배에 올려놓으며 다짐했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사랑으로 보살필게. 너가 있어서 엄마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비록 아이는 전 남편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오로지 나의 아들이에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으로 키워나갈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동안의 아픔은 이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일 뿐이죠. 앞으로 우리 모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기대가 돼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진정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모든 법정 싸움이 끝난 뒤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아이를 낳았죠.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부모님께서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얘야,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새 아빠를 구해주는 게 어떨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도움으로 맞선을 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제 과거를 이해해 주었고 아이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죠. 새로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새 시댁 분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넌 이제 우리 집 딸이야. 앞으로 우리랑 행복하게 지내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지금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남편은 제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시댁 식구들도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셔요. 새 남편을 만나고 몇 개월 뒤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연녀가 임신한 아이는 딸이었고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부모와 전 남편은 저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저질렀다고 해요. 내연녀는 참다 못해 결국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네요. 떠나기 전에 전 남편의 회사의 모든 사실을 폭로하였고 결국 전 남편의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아직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더 강하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며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